객관적 물증 없는 주관적 진술, 황교안만 잡으면 다 된다. 박영선 청문회에 박영선은 없고 황교안만 보인다. 청문회를 이용한 신종 정치 공작에 역시 박영선이라는 생각만 들 뿐이다. 박영선은 본인의 청문회 자리에서 난데없이 김학의 CD를 끌어들여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박영선이 황교안에게 CD를 보여줬다고 말하며 내민 증거라곤 법무부 장관 면담이라고 기록된 자신의 일정표가 전부이다. 눈을 깜빡였다. 는둥 객관적인 물증은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주관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진술만을 쏟아내었다. 그러면서 황교안이 CD를 보며 얼굴을 붉혔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이 객관적 물증 하나 없이 자신의 증언만으로 황교안을 잡기 위해 청문회를 파행시키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위증 혐의. 박영선. 황교안 잡으려다 자신이 죽게 생겼다. 황교안만 잡으면 다 된다. 고 생각했을까? 압도적 차기 대권 후보인 황교안만 잡으면 차기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좌파가 승리하고 이해찬이 말한 20년 집권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박영선은 처음부터 장관직 따윈 안중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일정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감지되어 재발등을 제대로 찍게 생긴 것도 그녀는 개의치 않은 것 같다. 박영선이 제출한 일정표에는 고엽재 회장과 식사로 기록되어 있으나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는 황교안과 식사로 기록하는 명백한 불법이 드러났으나 그녀는 황교안만 잡으면 다 된다. 인 것 같다. 주관적 진술로 점철된 김학의 CD 발언은 국회 위증이 될 수 있다는 위험도 그녀는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황교안 잡으면 이 정권에서 사면 복권해줄 테니 마음대로 질러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조 비문. 박영선을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부터 이상했다. 문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손꼽을 만큼 폐쇄적 인사를 단행하는 정부이다. 이번 인사 참사에서 민정수석 조국이 밝힌 바로는 사람이 없다. 는 것이다. 청렴하고 유능한 사람은 주사파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으니 이 정부가 쓸 수 없고, 그렇다고 같은 좌파 세력 내에서 고르자니 운동권 비서관과 청와대 독재를 견뎌야 하는 이 정부의 장관 자리를 선뜻 나서서 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폐쇄적 정부가 원조 비문으로 통하는 박영선을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한 데에는 어떤 정치적 수순을 거쳤다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다. 장관이 되는 것은 어차피 청문회 여부와 상관없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청문회를 정치 공작의 장으로 만들어 황교안도 죽이고 자신은 장관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바보같이 일정표를 공개해 역풍 위험이 발생하긴 했지만 사법부를 틀어지고 있는 주사파 정권이 제 마음대로 사면 복권해주면 되니 그리 큰 문제도 아니거니와. 미래 권력 황교안만 잡으면 좌파 세력의 영웅으로 떠오를 테니 이렇게 물불안 가리고 달려든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결단이었다. 주사파 운동권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 황교안. 문제이니 황교안을 죽이려는 까닭은 무엇일까? 검사 시절 주사파 운동권을 전담한 공안검사 출신의 탄핵으로 몰아낸 정권의 국무총리이자 권한대행이었던 사람이다. 탄핵으로 무너진 이 나라 헌정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요.
법치주의를 숭상하는 강골이며 원칙주의자라는 것이 세간의 평이다.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도 주사파들이 그를 경계하는 큰 요인이다. 때법, 내로남불, 위선이 일상이 된 문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이 차기 대권으로 유력한 황교안에 모여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문재인 다음으로 이렇다 할 후보를 내지 못하는 좌파 정권에게는 장기 집권을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사람이다. 그러니 대통령까지 나서서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해 황교안을 죽이려는 것이다. 좌파는 김학의 사건을 통한 황교안 죽이기에 올인했고 파탄난 민생을 돌보는 사람은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 분노는 임계치에 다다를 것이고 분노가 폭발할 때 황교안은 차기 대선 주자로 우뚝 설 것이다. 그때가 되면 김학의니 뭐니 하는 소리는 모두 허공의 메아리가 된다. 문정부는 지금 황교안 죽이기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민생을 돌보는데 모든 국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것이 다음 총선과 대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객관적 물증 없는 주관적 진술, 황교안만 잡으면 다 된다. 박영선 청문회에 박영선은 없고 황교안만 보인다. 청문회를 이용한 신종 정치 공작에 역시 박영선이라는 생각만 들 뿐이다. 박영선은 본인의 청문회 자리에서 난데없이 김학의 CD를 끌어들여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박영선이 황교안에게 CD를 보여줬다고 말하며 내민 증거라고 법무부 장관 면담이라고 기록된 자신의 일정표가 전부이다. 눈을 깜빡였다. 는둥 객관적인 물증은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주관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진술만을 쏟아내었다. 그러면서 황교안이 CD를 보며 얼굴을 붉혔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이 객관적 물증 하나 없이 자신의 증언만으로 황교안을 잡기 위해 청문회를 파행시키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위증 혐의. 박영선. 황교안 잡으려다 자신이 죽게 생겼다. 황교안만 잡으면 다 된다 고 생각했을까? 압도적 차기 대권 후보인 황교안만 잡으면 차기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좌파가 승리하고 이해찬이 말한 20년 집권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박영선은 처음부터 장관직 따윈 안중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일정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감지되어 재발등을 제대로 찍게 생긴 것도 그녀는 개의치 않은 것 같다. 박영선이 제출한 일정표에는 고엽제 회장과 식사로 기록되어 있으나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는 황교안과 식사로 기록하는 명백한 불법이 드러났으나 그녀는 황교안만 잡으면 다 된다 인 것 같다. 주관적 진술로 점철된 김학의 CD 발언은 국회 위증이 될 수 있다는 위험도 그녀는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황교안 잡으면 이 정권에서 사면 복권해 줄 테니 마음대로 질러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조 비문 박영선을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부터 이상했다. 문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손꼽을 만큼 폐쇄적 인사를 단행하는 정부이다. 이번 인사 참사에서 민정수석 조국이 밝힌 바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청렴하고 유능한 사람은 주사파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으니 이 정부가 쓸 수 없고, 그렇다고 같은 좌파 세력 내에서 고르자니
운동권 비서관과 청와대 독재를 견뎌야 하는 이 정부의 장관 자리를 선뜻 나서서 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폐쇄적 정부가 원조 비문으로 통하는 박영선을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한 데에는 어떤 정치적 수순을 거쳤다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다. 장관이 되는 것은 어차피 청문회 여부와 상관없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청문회를 정치 공작의 장으로 만들어 황교안도 죽이고 자신은 장관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바보같이 일정표를 공개해 역풍 위험이 발생하긴 했지만 사법부를 틀어지고 있는 주사파 정권이 제 마음대로 사면 복권해주면 되니 그리 큰 문제도 아니거니와 미래 권력 황교안만 잡으면 좌파 세력의 영웅으로 떠오를 테니 이렇게 물불안 가리고 달려든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결단이었다. 주사파 운동권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 황교안 문제이니 황교안을 죽이려는 까닭은 무엇일까? 검사 시절 주사파 운동권을 전담한 공안검사 출신의 탄핵으로 몰아낸 정권의 국무총리이자 권한대행이었던 사람이다. 탄핵으로 무너진 이 나라 헌정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요 법치주의를 숭상하는 강골이며 원칙주의자라는 것이 세간의 평이다.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도 주사파들이 그를 경계하는 큰 요인이다. 때법, 내로남불, 위선이 일상이 된 문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이 차기 대권으로 유력한 황교안에 모여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문재인 다음으로 이렇다 할 후보를 내지 못하는 좌파 정권에게는 장기 집권을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사람이다. 그러니 대통령까지 나서서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해 황교안을 죽이려는 것이다. 좌파는 김학의 사건을 통한 황교안 죽이기에 올인했고 파탄난 민생을 돌보는 사람은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 분노는 임계치에 다다를 것이고 분노가 폭발할 때 황교안은 차기 대선 주자로 우뚝 설 것이다. 그때가 되면 김학의니 뭐니 하는 소리는 모두 허공의 메아리가 된다. 문정부는 지금 황교안 죽이기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민생을 돌보는데 모든 국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것이 다음 총선과 대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